네,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뭐 월말 월초기도 하고요. 휴장일도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체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이동우 대표님, 5월 출발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역시나 조금 답답한 장세가 네. 4월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새로운 호재나 악재가 없이 답답한 장세의 지속이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 역시 이제 공회전 중으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으나 기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역시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자동차 관련 부품 관세 예외 뉴스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결정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로 인해서 M7의 등락도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이제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거래량까지 한산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확실한 주도주 부재 속에서 아주 천천히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국내 증시에는 이제 연휴가 조금 더 이어지고 그렇죠. 지게 되고 네. 미국의 포드, AMD 등의 계속되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등락이 예상되는 만큼 코스피는 한 2,520에서 2,620, 그리고 코스닥은 710포인트에서 한 760포인트적으로 단기적인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지은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정체된 구간에서의 뭐 간단한 리뷰를 지금 이동우 대표님이 도와주셨는데 네. 김지은 대표님은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주는 저는 뭐 정체라기보다는 쉬어갈 타이밍에서 그냥 쉬어간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뭐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올라가는 길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쉼터도 나오고요. 때로는 이제 간간히 내리막길도 나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9일 그 상호관세 발표로 인한 그 최저점에서부터 지난주까지 그 단기간에 코스닥 기준으로 무려 15%가 급반등했거든요.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눌림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기존 주도주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또 했고, 그리고 또 단기 주도주인 그 정책주들 그리고 개별주 매매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위치를요.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뭐 이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김영구 대표님,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된 느낌은 있잖아요. 네, 방향성은 맞습니다. 위로 계속 봐도 문제 없을까요? 네, 시장은 분명히 위쪽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근데 변함은 없는데 문제는 속도 느림이 문제입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4월 9일 날 최저점 찍은 이후에 급하게 올라오면서 복원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 부분 올라오고 나니까 상승폭 자체가 일일 상승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550포인트 선 전후로 해서 계속 등락거듭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는 가겠지만 문제는 이제 저항선이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네네. 제가 볼 때는 2,600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에 2,650, 2,700 예전에 고점들이거든요. 네네. 그 고점들의 2월과 3월에 있었던 그 고점들에 걸리면서 쉽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제1조건인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2,65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빵빵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허혜남 대표께서도 방향성은 위쪽으로 판단하시는지 그렇다면 좀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여쭤볼까요? 네, 우선 네. 이제 앞서 김영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그 3, 4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 관세와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강대강 이제 보복 대응으로 인해서 이제 투매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이제 1차 기술적 반등을 좀 준 상태입니다. 네. 그런 타점이고 결국에는 이제 1차 변곡점에서 이제 추가 상승 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 이제 외국인 수급 등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의 추세를 살펴보면은 작년 4월부터의 이제 하락 추세의 상단에 지금 이번 주 한 7거래일에서 8거래일 정도까지 최근 딱 걸려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선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이제 순매수였다가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이런 그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제 700선 초반에서 이제
이제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는 흐름입니다. 네. 다음 주 이제 5월 FOMC의 이제 결과, 뭐 좀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또 파월 풋에 또 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주요국 간의 이제 협상의 키워드들이 좀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이슈가 조금 더 더해진다면 다음 반등 구간으로 충분히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통 5월은 팔고 떠난다라는 셀인 메이라는 말을 들어본 투자자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도 이런 매도가 계속 랠리가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김진 대표님, 걱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일까요? 저는 뭐 걱정 크게 할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통상 우리가 그 5월은 세린메이라고 뭐 말하든지 또는 뭐 12월에 산타 랠리라든지 또 1월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통념으로 있는데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5월 등락을 제가 살펴보니까 반반이었어요. 그 중에서도요. 하락한 두 번이 0.1%대 아주 약보합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쪽이 더 우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10년을 보니까 1월 등락도 결국에 반반이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무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그해 또는 그 해당 분기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의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의 그 요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향후 방향성은 점차 우상향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5월도 4월에 이어서 상승 전망을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FOMC가 이제 연휴 이후에 있죠. 이 FOMC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씩 나올 관세 협상의 결과들이 나올 텐데요. 이 부분들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 또한 큰 흐름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당장 5월 달에 바로 큰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관세 리스크 등 기존 악재들을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저점을 차근차근 올려가는 그런 장세로 보는 게 맞을 것이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상승은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5월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맥락이 6월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5월에도 뭐 박스권 정도로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시각이신지요? 남은 상반기 5, 6월 달은 조금 상반된 모습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5월에 조정이 나오고 6월 달에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장세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5월 상승세가 조금 가팔라지게 된다라면 6월 달에 다시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제 남은 상반기는 이제 아직은 좀 박스권 장세로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두 가지 요인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난 3년간의 실적 12번 발표 중에 10번 정도가 이제 하락에 가까웠거나 조정에 가까운 흐름이었고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이 관세 정책 때문에 생긴다라면 셀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 진행과 국내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좀 나오긴 힘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의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도출에 대한 시간적인 입장 차이는 아직은 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미리 주도 업종을 점 찍어서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관세 충격은 완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여전히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 두 가지 요인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도 그때는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이 예상이 되니까 그때를 좀 진입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시장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업종으로 좀 압축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유망 업종이 있다면 지금 뭐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방향성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주셨으니까요. 업종으로 간다면 조선, 방산 뭐 최근에 좋았던 게 있거든요. 김영구 대표님, 이쪽 섹터의 질주로 그 위주로 계속 흘러가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조선 방산 업종의 그 슈퍼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도 이번 연도 지속적입니다. 해당 기업들의 수주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에 이걸로 인해서 결국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일시적인 숨고르기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기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추세는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또 수주 실적 이것이 뒷받침되면서
변함없는 좋은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D 현대그룹 그 중공업이나 뭐 조선해양 또 현대미포 같은 이런 그룹주들과 하나그룹주들 역시 계속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다만 하나오션만 이번에 하나은행의 블록딜 때문에 좀 떨어진 경향이 있지만 그랬죠. 이 역시 조정 시점을 이용해서는 매수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이슈도 좀 짚어보겠고요. 어떠세요? 허혜남 대표님도 조선방사는 계속해서 간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네, 뭐 중장기 추세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 국내 증시에서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섹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앞서 그 김영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또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역시 이제 업황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또 실적 모멘텀까지 계속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순이익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어서 좀 최근 시장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도 이제 주가의 탄력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좀 유화적인 포지션 변경이 있다면 추가 탄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외국인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뭐 매도 강도는 예전보다 완화된 느낌은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양을 매도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은 언제쯤 현실화가 될까요, 이동우 대표님? 뭐 타이밍적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5월, 6월 달이 이제 약간 상반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간쯤엔 한 5월 말, 6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시장의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지금 조기 대선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뭐 외국인들이 관망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진척이 보인다라면 조금 일찍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가능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25년 연초부터 외국인 매도는 15조 6천억, 그리고 그중에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 매도는 9조 3,500억으로 60% 수준을 차지했고요. 월간 순매도 역시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4월 달에는 좀 힘든 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네. 이제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이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중심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었고,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주나 실적 모멘텀이 강한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는 매수세가 진행이 된 모습을 좀 보인 만큼 오히려 그걸 역이용한다면 관세 협상 진척이나 조기 대선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시점이 올수록 외국인 포트폴리오의 구성도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순환매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기대치가 충족됐을 때 돌아온다면 김영구 대표님, 가격 메리트에서 매력 있는 종목군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뭐 섹터별 업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갈까요? 둘 어떤 다 들어올 유망주가- 것 같습니다. 둘 둘 다. 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중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쪽은 역시 조선방산 쪽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쪽은 계속 수요와 수급이 일어나기 때문에 HD 현대그룹들, 그다음에 하나그룹들 이런 쪽으로는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또한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으로도 역시 방산 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은 일단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치고 네. 그러면 그 동안에 맹모축에서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어요. 관세 영향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그 외의 종목들 기타 등등. 그랬죠. 그런데 네. 시총 상위주들이 만약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역시 시총 상위주들이거든요. 대형주 쪽으로. 낙폭과대되냐 네. 우량 대형주들 위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LG, 엔솔 뭐 이런 쪽으로 다들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문제는 이 중에서 확고하게 실적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네. 그래서 딱 하나를 그중에서 꼽으란다면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로. 변함없는 HBM의 성장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들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관심주까지 언급을 주셨는데 김진 대표님,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가정을 하면서 지금 약간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건 어떨까요? 너무 공격적일까요? 저는 외국인들 수급을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좀 한 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그 전제는요.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현물 시장 계속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물 시장과 파생 시장을 4월 10일 기준으로 한 3주 정도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물 시장에서 판 것보다 훨씬 많이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무려 2조 5천억 원 정도 순매수고요. 네. 콜옵션,
95억 순매수, 그리고 풋옵션은 205억 순매도입니다. 이거는 확연한 롱포지션 쪽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시각도 저와 비슷하게 관세 협상 이후 그리고 5월, 6월 FOMC 이후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따라서 투자금의 일부 정도라도 좀 다소 공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난 2주간 좀 행보를 계속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보였던 그 삼성전자, 그리고 17만 원 중반대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 18만 원 중반에까지 오른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말씀드렸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던 그 2차 전지 섹터, 이쪽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형 배터리 제조사는 좀 긴 호흡으로 천천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 이제 테마 섹터를 좀 보면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부각이 됐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2월 한 차례 시세를 좀 내고 나서 조정을 잘 받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또 3월에 부각되었었던 그 비아디의 그 초고속 충전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와 김진 대표께서 외국인 수급 관련된 관심주로 겹치는 종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그룹주 잠깐 또 짚어볼까요?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 뭐 조선도 좋았고 방산도 좋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순항을 했었는데 하나오션이 산업은행의 블록델 이슈 때문에 출렁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전략 차원에선 이동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견고한 실적 대비해서 블록딜이라는 이 부분은 오히려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블록딜 자체가 대량 물량이 이제 시장에 풀리면서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이게 주가 하락을 압박하는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산업은행이 이제 고점에서 팔았다는 건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산업은행도 어쨌든 투자에 대한 성과금을 거둔 회수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뭐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그룹이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투자자를 약간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 산업은행의 투자금 회수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K조선업황에 대한 초호황 진입이 수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 수주 잔고에서 이제 미 해군의 MRO 수입 증가와 LNG 등 이제 고부가 가치선의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걸 생각한다라면 아마 지금도 분할 매수 전략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구 대표님도 앞서서 이번 상황으로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선? 네, 이동훈 대표님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산은이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건데 총 갖고 있는 물량이 5,973만 주, 즉 6천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21%인 1,300만 주 정도를 갖다가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씩 이제 띄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주를 싸게 사려고 하면 절대 싸게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네. 요 하나 오션만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산에서 내놓은 것 때문에 블록딜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는 사자를 줍줍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가격이 얼마냐? 8만 원 이하에서 7만 원 사이. 7만 5천 원 선 전후도 좋아요. 네. 이런 자리는 그냥 줍줍 눈 감고 딱 잡아놓으면 바로 또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오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초반에는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일부 국가들, 뭐 중국이나 일본 쪽도 시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미국에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뭐 미국의 금리 동향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허인남 대표님. 어떨까요? 연준이 하나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보십니까? 네, 뭐 우선 우리 시간 기준으로 이제 5월 8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FOMC의 이제 그 결과와 그리고 또 이제 파월의 연설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임기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으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월 의장 중심으로 한 이제 미 연준 측에서는 이제 이런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피해 증가와 이제 QE 감소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상승도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에 아직까지는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4월 초에 이런 증시에서는 모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설사 금리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4월 초와 같은 추가 급락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의 이제 흐름에서도 살필 수가 있겠는데 주가랑 그리고 또 국채 가격 그리고 또 달러가 동반 상승하는 이런 강세장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4월 초에 대한 이런 반등은 이미 주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을 우리는 이제 협상에 대한 이런 중심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또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